이번에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사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무엇이다? 뭐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경우의 수가 동시에 생기는 거지. 내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가 생겨. 그중 한 가지마다 그 다음 사건이 N가지씩 땅땅땅 동시에 생기는 거. 그게 동시에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 자, 예를 들어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동전 한 개를 두 번 던져야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시간상으로? 아니잖아. 근데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동전 A랑 동전 B가 있어. 동전 A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중 한 가지마다 동시에 동전 B는 얘도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도 얘가 뒷면이 나올 때 동시에 동전 B에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마다 그 다음 사건이 두 가지씩 생기잖아요. 두 가지씩.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얘가 그냥 생기는 거잖아. 동시에. 그치? 바로 생기는 거잖아. 내가 뭐 원하는 게 아니라, 그치? 요거당 두 가지씩 바로 동시에 생기는.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전 두 개를 꼭 동시에 던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두 번 던지더라도 내가 이걸 선택하는 한 가지마다 그 다음 사건이 몇 가지씩 일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중 한 가지마다 두 가지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곱해서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거기 보니까 동전 한 개와 이번에는 개념 확인을 볼게요.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동시에 던지든 아니면 한 개씩 던지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동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마다 주사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씩 생기니까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냐면 동전은 뭐가 나오고 앞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자, 그중 한 가지마다 3의 배수,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 그럼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한 가지마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로 따로따로 써도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기 때문에 좌변과 같아진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지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를 사건 B라고 했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이잖아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내가 원하는 확률이 마치 두 확률의 곱셈과 같더라는 거야. 어떨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처럼 확률도 곱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거를 굳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할 필요 없이 요 사건의 확률 곱하기 요 사건의 확률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뭐만 따지면 돼요?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덧셈으로, 동시에 일어나면 곱셈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도 한번 볼까요?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5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낼 겁니다. 첫 번째, A 주머니에서는 빨간 공이 나오고 동시에 B 주머니에서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만 생각해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건지. 자, A 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낼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9가지. 그중 한 가지마다 B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8가지씩 총 72가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요거를 뽑고 동시에 얘도 뽑고 그럼 이런 거잖아.
빨간 공이 나오고 파란 공이 나온다.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오고 파란 공이 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죠. 자,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5야. 파란 공이 나올 확률, B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 8분의 5죠. 자, 원래는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주머니에서 빨간 공 나올 확률,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 수 이렇게 구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으로 구해도 된다는 거죠. 이미 더 편하잖아요. 전체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그랬어요. 그러면 A 주머니에서도 빨간 공이 나오고 동시에 B 주머니에서도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면 확률끼리 곱해서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필수 문제 3번 한번 가볼까요? 1번 가고 3번 가자. 1번 안 했으니까 필수 문제 1, 3번 해보자. 비교 좀 해봐요, 우리. 필수 문제 1번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이때 4의 배수, 선생님이 방금 했던 거네.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4의 배수는 총 몇 개가 있어요? 7개. 9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않을, 아유, 9, 4, 67이니까 3개 있겠네요. 4와 9의 공배수는요? 누구예요? 4와 9의 공배수가 누구죠? 36이죠. 그렇죠? 36의 배수가 저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0분의 7이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또는 9의 배수가 나올 확률 30분의 3. 그래서 정하면 30분의 10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자, 물론 30분의 10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저는 따로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 문제 3번으로 갈게요. 명중률이 각각 8분의 3과 9분의 7인 학생이 있어요. 명중률이야. 맞출 확률이라는 거지. 관역을 맞출 확률, 관역을 명중할 확률 이런 거잖아요. 두 학생이 동시에 하나의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 첫 번째 두 학생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 그랬어요. 그럼 A라는 친구가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 8분의 3의 6건, 8분의 3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전체 확률에서 명중할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얘가 명중시키지 못하고 얘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시면 돼요. 사실 8번 중에 3번 명중시키고 9번 중에 7번 명중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총 횟수는 전체 얘 하나당 요거 9번씩 일어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표현에서도 약간 여러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뭐뭐 하고 또는 이러면 이제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 이거는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죠.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김밥 천국 가서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런데 김밥 하나 라면 하나 골라. 그럼 뭐야? 김밥 하나 라면 하나 세트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맞지? 김밥 하나 라면 하나 세트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한 가지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거 몇 가지씩 생기는 거잖아. 그치? 요런 건 또 이제 동시에 나와. 그럼 표현에서 뭐라고 해요? 김밥 하나 고르고 라면 하나 골라라. 뭐뭐 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약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설명. 연속가역 꺼내는 확률입니다. 히터를 틀었더니 여러분 너무 따뜻하고 졸리고 그렇죠. 네, 히터를 끄면서 너무 춥긴 한데 제가 잠깐 온도 조절 좀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이에요. 자, 첫 번째
번째, 뭐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경우, 두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경우. 근데 얘들아 사실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이 상황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만 좀 따져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 정리를 사실 여기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연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필수 문제 4번입니다.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6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2개를 연속하여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해서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2개를 연속해서 뽑을 거래요.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낼 확률 몇 분의면?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낼 확률 9분의 6 아닌가요? 자, 넣고 다시 뽑는 거야. 꺼냈던 빨간 공 다시 넣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9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꺼낸 공 처음에 꺼내는 게 9가지인데 그중 한 가지마다 그 다음 꺼낼 때도 9가지씩 생기는 거 아니야? 곱하기네. 그럼 확률도 곱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곱하는 사건인지 더하는 사건인지는 전체 경우의 수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다시 넣을 때 또 빨간 공을 꺼낼 확률 똑같이 얼마예요? 9분의 6이겠죠. 이해됐어요? 첫 번째,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가 9가지. 다시 넣었어. 또 꺼내는 경우의 수가 9가지인데 그 앞에 9가지 중 한 가지마다 9가지씩 생기는 거잖아. 아, 그럼 이건 곱하기네. 그럼 확률도 곱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곱하는 사건인지 더하는 사건인지만 보시고 결정됐으면 확률끼리 곱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겠답니다. 자, 어쨌든 2번 모두 빨간 공이어야 돼요. 첫 번째, 꺼낼 때 빨간 공일 확률 나연아 몇 분의 몇? 그렇죠. 그 다음은 여러분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줄어요? 8가지로 줄겠죠? 하나 꺼내서 다시 안 넣었잖아요. 빨간 공도 다시 안 넣었어요. 빨간 공도 몇 가지? 5가지. 대신 확률은 곱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런 문제예요. 뭐 이걸 뭐 개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틀린 거 싹 다 고치시고요. 개념편, 유형편. 틀린 문제를 먼저 고치세요. 그래서 개념편 틀린 문제 고치고 제출. 유형편 틀린 문제 고치고 제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일 테스트도 고쳐주시고요. 다 했다 하시면 개념편을요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풀으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159페이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문제? 3문제 정도 같이 봐드릴게요. 이건 쓰지 마세요. 너무 쉬워가지고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건이 여러 개 나오는 거야. 그 사건이 더할 건지 그 사건의 확률끼리 곱한 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5일 확률 2 또는 5 이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요 사건을 A라고 하고 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그리고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겹치는 사건의 확률을 빼주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 3, 2, 4, 3, 5, 4, 6, 5, 3, 6,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6이? 64. 그 다음 뭐 안 했지? 3일 안 했구나. 1, 3, 3, 1, 2, 4, 4, 2, 5, 3, 5, 5, 3, 4, 6, 6, 4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전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건데 이하나 몇 가지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36가지. 그렇지. 36가지 중에 8가지. 그럼 두 눈의 수의 차가 5인 경우는 몇 가지 있지 얘들아? 1, 6, 6, 1 두 개밖에 없지 않을까? 또 있으면 말해줘. 그러면 36분의 2. 근데 두 눈의 수의 차가 2이면서 5인 경우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왜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사위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뒷면이 나오고 그쵸?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질 거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마저도 곱하기 뭐겠지? 자 그러면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 동전 하나 던졌어. 뒷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주사위 하나 던졌어. 5 이상의 눈이 나올 6분의 2잖아. 곱하면 끝. 자 그 다음에 5번. 일기예보에 따른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3이야. 토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일요일에는 비가 올 확률이야. 그러면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얘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따라서 1 빼기 5분의 1 얼마? 5분의 4. 그리하고 그렇고 그치? 얘가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잠깐 소개 좀 한번 해볼게요.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야구 중계 많이 봐요? 야구 좋아해? 좋아하는 야구팀 있다 손 들어봐. 없어요? 그 작년 고3 애들 몇 명 없었거든? 3명이 이제 수학은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한 4명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3명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3명이 좋아하는 팀이 다 달라. 그래서 야구 중계하는 날은 쉬는 시간 주면 3시 야구 중계 보느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날 뭐 상대팀 졌다, 조롱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부모님들 야구 안 좋아하세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곧 야구 시즌이 오잖아요. 봄이 되고 하니까 봄 이제 시작하고 그러면 야구 시즌 온다더라고요. 뭐 얼마 안 남았대요. 야구 시즌 되면 한번 중계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들 야구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뭐 가끔 한번 보면 재밌더라고요. 자, 안타라는 거는 이제 안타는 아시죠? 가려고 해봤지 않았어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얘들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홈이고 얘가 1루고 2루고 3루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가 투수가 던졌어. 타자가 쳤어. 아무도 못 잡아서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잡은 공을 이 뛰어가는 애들을 잡을 때까지 이제 얘네들이 뛰어서 1루로 갔어. 그럼 이제 안타인 거예요. 얘가 이제 이 공을 여기로 보내기 전에 얘가 뛰었어. 그럼 이제 그걸 안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또 다음 애가 투수가 공을 던졌어. 또 애가 이제 어디론가 보냈어. 또 아무도 수비수가 못 잡았어.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얘는 가고 뭐 얘는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또 이제 안타. 이런 거가 다 안타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주자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루로 나갔던 친구들이 돌아서 뭐 한 번에 2 베이스를 가던 한 번에 1 베이스씩 가던 가서 여기까지 홈으로 들어오면 나갔던 애가 홈으로 들어오면 그때 1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생각해봐. 여기 3명의 주자가 있었는데 타자가 홈런 쳐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야? 3명 다 들어오는 거예요. 3점짜리 홈런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라는 건 높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무튼 10번 나가면 3번은 안타 친다는 거야.
쉽지 않잖아요. 수비수가 잡으면 아웃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애가 있대요. 근데 이 야구 선수가 타석에 2번 설 거래요. 10번 나가면 3번 정도 안 다치는 애가 타석에 2번 나갔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2번이니까 2번 다 안타를 쳐도 되고요. 2번 중에 한 번만 안타를 쳐도 돼요. 그쵸? 얘의 6건이라고 하면 둘 다 안타를 치지 못하는 이 사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한 번 안타라는 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아 근데 이 경우의 수보다 2번 다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이 더 적은데요? 그쵸?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얘입니다. 그럼 얘는요, 전체 사건의 확률이 1이잖아요. 전체는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1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3가지 구하는 것보다는 1가지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낫지 않겠니, 은서가? 이해됐어? 그래서 자, 2번 다 안타를 못 칠 확률은 한 번 안타 못 칠 확률 0.7,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안타 못 칠 확률 0.7 이래서 빼주면 되고요. 분수로 바꿔도 되고 그냥 소수에서 0.49를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이 개념편 고치고 제출, 유형편 고치고 제출, 1패 고치고 제출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개념편은 일단 159페이지까지 풀 건데 오늘 못 풀면 숙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